집중 육성 컨설팅에 참여하시는 기업 실무자분들의 저희가 컨설팅 수행을 돕기 위해서 일터혁신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발전재단 혁신 컨설팅팀의 박병인 선임 컨설턴트님이 일터혁신 컨설팅의 이해와 변화 이행을 위한 활동을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 혁신 컨설팅팀 박병인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일부 강의는 일터혁신 컨설팅의 이해와 변화 활동을 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부 강의의 목표는 저희 집중육성형 컨설팅을 수행을 하시면서 각 기업에서 이제 계획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시고 어떠한 이제 여기 계신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어떠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개념과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될 집중 육성 컨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구성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여기 이제 저희 이제 계속 일터혁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터혁신과 일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성과 높은 일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터라고 하면 모든 이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이제 계신 공간을 일터라고 일컫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도 저에게는 일터이고 지금 이제 아마 여기 계시겠지만 이제 밖에 이제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제품을 생산을 하시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모든 장소가 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은 그런 일터라는 공간에서 성과 높은 일터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하는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 체계 이런 부분을 혁신을 통해서 조직에서 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 높은 일터라고 하면 노사 파트너십 기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육성을 하고 지식 근로자를 육성을 하고 그러한 지식 역량을 확보한 근로자분들께서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생산성을 높이고 혹은 품질 개선을 통해서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반 기반을 혁신을 하고 조직에서 발생된 이익을 근로자분들에게 공유를 통해서 근로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노사 상생을 위한 부분이 바로 성과 높은 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개념 하에서 이러한 이제 변화 관리하는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직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이 변화를 위한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터혁신 컨설팅에서는 초반에 이제 우리 구성원 이해관계자 분들의 혁신 역량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HRD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역량들이 확보하게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혁신 활동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를 개선을 하고 또한 이제 이런 혁신 활동함에 있어서 노사가 협력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협력을 통해서 노사 파트너십이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 활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역량과 그러한 이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평가 그런 HRM 쪽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이 공유가 돼서 노사가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그러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일터혁신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컨설팅은
고용부의 주관하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13개의 기관에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가 경쟁력이 같이 함께 강화되고 또한 이제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일터혁신 컨설팅의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터혁신 컨설팅은 이러한 이제 혁신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러한 혁신 환경 조성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혁신 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라든지 조직 문화 개편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총 9개의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테두리 각각의 이제 9개 영역을 통해서 우리 이제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하고 그런 구성원들이 일터혁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또한 이제 이런 변화 활동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이런 변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구축을 통해서 일터혁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듣고 계신 담당자분들께서도 우리 조직에 어떤 이제 이슈가 있고 개선해야 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9개의 영역에 한 가지의 영역만을 하실 수는 하시게 되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혁신 컨설팅은 하나의 단일 영역이 아니라 2개, 3개 영역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왜 이 연계된 지원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연공 서열에 따른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을 이제 직무급이라든지 성과 연봉제 다양한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을 이제 많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성과 연봉제라든지 직무급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이 우리 조직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그 부분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우리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사 파트너십 체계가 우선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직무급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등급이라든지 이러한 직무급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성과급 제도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제도들을 도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조직 변화하는 관점을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치환해서 보시지 않고 좀 다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9개 영역이 외부에서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일터혁신을 9가지 영역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일터혁신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2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좀 거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주 52시간이라든지 다양한 고용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 새로운 이제 만약에 교대제를 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현장에 가보면 인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내국인을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이제 채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지금 최근 이제 그 기업 경영 환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산 가능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 제조 현장에서의 이제 하시는 평균 연령대가 40에서 50 이상의 장년층이 많이 계시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인구적 변화와 함께 최근에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의 대결을 촉발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같은 이제 빠른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조직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혹은 뭐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정책적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많은 변화와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이제 큰 예상하지 못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기업 외부 환경이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풀과 재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시의 재원과 인력을 투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변화를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일터혁신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제 우리 조직을 혁신을 시킨다, 혹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나 도구, 이런 자원을 투자를 해서 혁신을 많이 하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게 미스매칭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구성원의 행동 변화가 같이 그 연계에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례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있는데,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이후에 1년 혹은 2년 후에 추적을 한 결과 기술이라든지 뭐 MES라든지 ERP 혹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뭐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퇴사를 해서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하시지 못했다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만약 이제 주부사원이라든지 좀 이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이 대부분인 기업에서 뭐 ERP를 통해서 뭐 보고를 한다든지 이제 업무 프로세스상의 그 부분들이 이제 얹혀져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우리 조직에서 추구하던 변화 관리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일터혁신 컨설팅이 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부분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혹은 우리 이제 기업의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를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많은 이제 이 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주체로 이제 정부와 총괄기관, 여기 계신 기업, 그다음에 수행기관 이 네 개의 이해 관계자들께서 우리 일터혁신 컨설팅을 좀 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나가야 되는지 단연간께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사 상생의 문화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되고 고용 노동 정책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주문을 주시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시에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 그런 이제 자원을 이제 자원을 투입을 받아서 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총괄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 정책 확산을 위해서 우수 사례를 개발을 하고 이러한 이제 모델을 확산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일터혁신 성과를 좀 높이고자 고민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도 총괄이나 정부 혹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 사례라든지 변화 실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집중 육성형이라는 사업을 올해 처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육성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조직이 이제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기존의 이제 컨설팅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자원, 인력이라든지 시간, 이 일터혁신 지원 사업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일터혁신 역량을 육성하실 수 있도록 연내 기간에 제한 없이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컨셉으로 해서 집중 육성형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육성형 컨설팅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변화해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변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는 종합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집중 육성형 이제 선발 기준과 이 집중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일터혁신 일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 기준이 그 컨설팅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의지, 그다음에 우수 사례, 협조성, 이렇게 간단한 이제 3가지 항목을 심사를 했지만, 집중 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연내 이제 1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협조를 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 그 이제 환경적인 요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우리가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요구되는 목표가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인지,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면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우리 내부 구성원, 노사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컨설팅에 대한 이제 지원 결과가 연내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홍보라든지 우수 사례 협조, 인터뷰, 이런 부분들의 협조 가능성을 함께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이제 26개 기업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이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제도나 컨설팅을 통한 이제 제도 혹은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집중 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행동 변화, 실질적인 우리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수진 기업들의 일터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업의 지원 목표, 이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 육성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 육성형과 일반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일터혁신 일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를 핀포인트로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집중 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연내 변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성원들 혹은 위에 경영진, 노조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교육 혹은 변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제 제반되는 교육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이 제도가 설계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어 파일럿 테스트 지원까지 저희가 함께 종합 지원으로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혁신 집중 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연내 계속 기간에 제한 없이 이 사업이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조직의 이제 변화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3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그 영역별로 투입되는 자원이라든지 기간, 내용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우리 조직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계된 영역을 핵심 유형으로 설정을 해서 이 핵심 유형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연계 유형, 그리고 핵심과 연계 유형이
핵심과 연계 유형을 보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저희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조성이라든지 근무 체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독립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핵심 유형으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이제 좀 개념과 이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특징과 저희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터혁신 컨설팅,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터혁신 컨설팅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터혁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디자인팀과 그다음에 룰체인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노사 대표, 그리고 기업 담당자분, 이렇게 이 세 분위의 이제 이해관계자가 저희 패스파인더인 컨설턴트와 함께 1년간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인 정보 제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서 2달 동안 진행하게 될 조직 진단 활동에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도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활동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이해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디자인팀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설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작업하는 현장에서 실제 구성원들이 우리 제도 혹은 우리 조직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변화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바로 디자인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팀에서 이런 현장의 인식과 이슈를 전달을 해주면 그거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실제 그 현황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는 인사 담당자들께서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컨설턴트 분께 제공을 해야 되고, 노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조직에 변화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비전, 어떠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야 조직이 변화해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보가 취합이 돼서 우리 조직에 개선해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된 이후에 이제 제도 설계를 하게 되고, 이때는 디자인팀은 이제 실제 제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 설계에 기획하고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컨설턴트는 전문 지식과 벤치마킹 자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도가 우리 조직에 적합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도가 이제 설계가 되면 결국에 이제 이 제도가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대표님께서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의사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이제 디자인팀이랑 컨설턴트 이렇게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 이후에 이제 이 변화 관리 활동에 지원과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실제 이제 변화 관리하는 프레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우리 조직을 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의 적용이 돼야 하는지 찾는 반영 단계,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컨설팅 진행 과정 막판에 이제 진행이 된 내용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실행 단계에서 우리 노사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실제 설계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고 전개를 할지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변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그 인사 담당자분과 그다음에 저희 컨설턴트, 이렇게 두 개의 주체가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쭉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해야 되는 방향성, 이 부분들을 이제 중간 보고서, 통합진단이라는 형태로 그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슈라든지 설계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이제 디자인팀은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분위의
구성원들을 참여를 시킬 건지, 디자인 회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라운드 룰을 설정을 한 이후에 이제 계속 그 관련된 제도 설계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핵심 역할을 해주시는 게 디자인 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 대표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구성원들의 우리 조직의 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참여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세스에 이제 연계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은 크게 이제 진단 단계, 설계, 도입 단계 이렇게 세부 5개의 프로세스로 이제 앞으로 10월 달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부여가 되고 특히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HR 담당자분들께서 담당을 해주실 거고 그 이후 이제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계 단계, 그다음에 그 방향 설정 단계에서 디자인팀과 노사 대표 이런 이해관계자분들께서 이제 도출된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설계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하고 조정을 하고 검증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 연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 마지막 이행 도입 단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앞단에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은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사 대표님들의 주요 활동은 변화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비전, 스킬, 인센티브 이렇게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5가지 요인이 조직 변화를 위한 5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5요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변화해야 되는지를 설정을 명확하게 우리 노사 대표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자원들이 이제 그 4개의 요인들이 자원이 배분이 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와 디자인팀이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변화 지향점에 대해서 시간이 좀 바쁘시겠지만 당연히 현업에 바쁘시지만 그 프로젝트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초에 시작하실 때 컨설턴트들과 한번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밑에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비전을 설정해 주신 사례를 좀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은 이제 대중소상생 스마트 공장 유형의 하나의 기업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시장에 진입을 했고 거기에서 그 기업의 포지션을 늘리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역량 변화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사 대표님들과 이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조직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조직 역량,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자체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년에 걸쳐서 첫 번째 연도에는 그 하드웨어적인 이제 개발을 먼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자동화 설비를 이제 자동화 용접 라인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 나왔던 데이터를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MES ERP를 구축을 해서 비전인 작업까지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여기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였는데 그 새로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적인 투자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이 이제 참여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이러한 학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역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역량이 발휘가 되고 보유한 수준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고, 또한 이제 역량 평가에서 고득점자들은 더 많은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이제 계획을 통해서 2년 동안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지금 그 자동화 라인은 이제 자동화 라인이 정상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변화 방향성에 오늘 참석해주신 여기 임원분들께서는 우리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그냥 내부 인사 담당자분들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참여하는 컨설턴트 또한 이제 디자인팀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디자인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인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와 그 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 분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저희 회의 진행이라든지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들을 좀 조율하실 수 있게, 그러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원활한 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뿐만 아니라 각 컨설팅하는 3개 단계에서 활동도 기획부터 이 실행하는 데까지 다양한 활동을 관여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실제 이제 우리 조직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시고, 활동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역할, 이거를 진단에서 설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통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도가 설계가 됐을 때 도입 단계에서 보시면 이제 규정 정비라든지 그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반 활동들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집중력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있으셔가지고 참여를 하시겠지만, 일부 기업에서 일부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뿐만 아니라 다른 컨설팅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그냥 컨설팅 보고서 혹시 제안만 저렇게 보고서만 달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시지만, 결국 그 부분들이 이 앞단의 부분에 참여하지 않고 생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사 담당자들께서는 다시 이 앞단에서부터 노조 구성원부터 노사 대표를 다시 설득해야 되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의 내재화를 위한 그 조정 작업,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턴트 없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내 실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런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실제 제언도 해주시고 참여를 통해서 외부 컨설턴트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 조직 변화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팀의 역할,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이제 디자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내부 이제 구성원들,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과 이제 소통과 조율을 함께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주시고, 또한 이제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 주요 활동은 마찬가지 그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그런 제도에 대한 이제 변화 방향,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의 의견을 대표를 해서 계속 이제 이 프로젝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직무 분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제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직접 참여하시거나 혹은 설계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 혹은 이후에 내재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계속 디자인팀과 함께 컨설턴트가 이제 할 그런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팀을 사실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성을 하고 매번 이제 회의 부르고 하는 작업이 사실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운 귀찮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제가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 조직에서 요구하는 구성원들이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디자인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뭐 고용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업에서도 실제 우리가 실행 가능한 결과 혹은 실행 가능한 변화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저희 이제 초도 방문해서 뭐 임원이라든지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실행 가능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요구되는 게 기술과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의 참여, 이 세 가지 요인이 혁신의 이제 3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갖춰져야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실행 가능한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조직이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술이 이제 없다고 하면 변화 자체에 시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술이라는 게 뭐 도구나 뭐 장비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 인사 노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컨설턴트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없을 때 우리 조직에서 변화 자체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 조직의 혼란과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는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이제 나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스마트 공장에서의 뭐 일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ERP라든지 정보 전산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술들을 이제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술은 이제 기술대로 따로 하게 되고 그걸 활용하는 이제 구성원들이 그거에 맞게 이제 역량을 확보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일하는 거에 익숙한 환경과 기술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더욱 개발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방향이 이제 모습이라든지 방향이 다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변화 관리 활동이 오히려 조직의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과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뿐만 아니라 뭐 해외 머서라든지 이런 유수의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을 함께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셔도 실제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제도라든지 기술을 활용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된 유형근로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한번 여기 계신 이제 관리 책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활용성이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다들 하실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됐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우리 조직의 환경이라든지 직무 없는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사람의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 변화를 일으켰을 때 유형근로제처럼 사용하지 않는 활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변화를 실제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은 혹시 강의 들었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혹시 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좀 이렇게 받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마 담당하시는 컨설턴트님께서 뭐 진행 과정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병인 선임 컨설턴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노동부 최어진희 사무관님이 컨설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터혁신 사업 담당하고 있는 노사협력 정책과 최어진희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늦어가지고 발표를 좀 늦게 하게 됐는데 되게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일정에 차질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원래 제가 이 집중육성 컨설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좀 이런 거시적인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순서가 거꾸로 돼서 정말 죄송하고 근데 그래도 1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이거 아까 들었던 거다 하면은 헛기침을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리고 오늘 좀 기업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컨설턴트 분들도 계셔서 저희 제 상사죠. 더 높으신 국과장님들이 오시려고 했는데 국회 일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집중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들이 보니까 절반 정도는 기존의 일터혁신 컨설팅의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세스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번이 처음 참여하신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터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컨설팅 설명드리고 집중육성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터혁신입니다. 일터혁신이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 조직적인 혁신 활동입니다.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 비전을 설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일련의 혁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여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일련의 활동입니다. 즉, 여기 옆에 이 선순환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사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제도랑 활동으로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생산성 향상은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혹은 복지체계 확충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또 이러한 혁신의 경험이 다시 참여의 동력으로 이어져서 전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일터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터혁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터혁신 저희 지원사업 정부의 일터혁신에 대한 지원은 IMF 당시에 유한 킴벌리의 위기 극복 사례가 계기가 됩니다. 당시 유한 킴벌리는 4조 2교 대제 전환을 통한 고용 유지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 내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IMF를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당시 문국현 사장의 언론 인터뷰를 발췌한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임원들이 먼저 우선권을 포기하고 일체 허례허식을 타파했습니다. 임원 24명을 13명으로 줄이고 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자 귀를 열었습니다. 이때 벌써 외환위기 등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노조와 터놓고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터혁신의 본질을 일부 찾을 수 있는데요. 즉 경영상의 결정상 경영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와 충분히 얘기하고 소통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유한 킴벌리의 IMF라는 전 국가적 위기 상황,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위기 극복과 도약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일터혁신에서 중요하며 이것 때문에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다른 경제부처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터혁신이 왜 필요할까요?
AI랑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 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이에 따라서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작업 방식이나 인사평가, 관리 체계 등을 고수하는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일터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일터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정부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의 급속한 증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부 예산은 2005년 17억에서 2020년 187억으로 증가해서 15년 동안 11배의 급속한 증가를 이뤄낸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규모가 15년에서 20년 동안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의 적응을 돕고 이런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AI 4차 산업혁명의 자칫 기술 변화가 좀 노동자 배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일터혁신 지원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일터혁신의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는 컨설팅도 있고 교육도 있고 CEO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혁신 인식 개선 코칭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터혁신 컨설팅은 기업의 일터혁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터혁신 컨설팅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또 현장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가 혁신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의 성과를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일터혁신 컨설팅은 10주에서 21주간 진행되며 총 9개 영역 중에 최대 3개의 영역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변화한 기업의 성과를 예시로 들어놓은 것인데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방안 설계를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또 이는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또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생산 효율도 증가하여 결국 생산량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 설정을 통해서 이직률이 감소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며 영업이익 또한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기존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겪은 변화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겪게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설명의 핵심이죠. 일터혁신 집중 육성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 육성 컨설팅,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존의 컨설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영역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10주에서 21주간 진행된다면 이번 집중 육성 컨설팅은 분야를 대폭 늘렸습니다. 최대 5개 영역까지 기간 제한 없이 진행하면서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매년 컨설팅을 이제 진행해 오면서 이행률 조사를 하는데 이행률이 한 5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이행률을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이행을 위한 전사적 참여가 매우 중시됩니다. 그래서 집중 육성 컨설팅의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부가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또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추적 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일터혁신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CEO 클럽이나 우수사례 포럼, 컨퍼런스 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적극 회사에서 참석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문헌조사랑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종합 분석의 과정을 거치고 모두가 참여하는 디자인팀에서 제도를 설계하며 제도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행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 육성 컨설팅은 이 이행 관리가 일반 컨설팅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기업이 컨설팅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뭐 추가 재정 소요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사적 합의가 아직 좀 덜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 재정 소요분을 각종 정부의 지원금이나 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연계해 보완하고 전사적 합의를 얻기 위해 노력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턴트가 차후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이행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컨설턴트나 뭐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에 집중육성 컨설팅에 선발된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합성 있는 제도의 설계와 이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자성어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우지와 때마침 내리는 비로 초목이 자란다라는 뜻의 맹자에서 나오는 고사성어인데요. 작년 한 해는 여러분도 다 느끼셨고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기업의 성공과 도약이라는 초목이 자라나는데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 가이드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김민지 컨설턴트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 지원사업 가이드 발표를 맡게 된 노사발전재단 김민지 컨설턴트입니다. 저희 발표 시간은 약 30분으로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추후 이전에 배포드렸던 교환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첫째,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와 둘째,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챕터인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총 8가지 목차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노사 파트너십 기반 위에 지식 근로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성과 높은 작업 관행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이 혁신 유도하고 실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성과 높은 일터 문화 확산,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 목표입니다. 노사업 참여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터 조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혁신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이외에도 다양한 재단 연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진 효과입니다. 노사 참여 일터 혁신 활동을 시작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지원, 확산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1년 목표는 2,480개 영역이며 전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9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산업재해 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작업 환경, 보건, 안전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안전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안전한 일터 구축 영역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의 추진 프로세스는 크게 모집과 컨설팅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집은 신청부터 선정 공고까지의 과정이며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모두 잘 완수해 주신 사업장으로 컨설팅 단계에 집중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단계는 착수와 이행 관리까지의 컨설팅 프로세스 과정과 지원 정보 구축부터 우수 사례 관리까지의 컨설팅 관리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부터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사업 수행 주체와 주체별 수행 업무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어느 기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사발전재단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배정을 진행하며 사업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턴트와 사업장에서는 컨설팅을 실제 진행하고 이행하며 교육, 코칭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수 사례를 전파, 확산하는 데 협력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연계 사업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과 연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3가지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터혁신 우수사업 인증제입니다.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며 선정 시 정기 근로 감독 면제 등 기업 및 근로자 대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CEO 혁신 코칭입니다. 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실시하여 일터혁신에 대한 이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사업장 중 코칭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 전문 코치가 지원 사업장을 2개월간 총 6회를 방문하여 코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칭 사업의 경우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과 많은 목적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만약 원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저희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간담회, 설명회 등의 행사를 많이 진행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도 개선 노사합의,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워크숍, 노사화합 행사 등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직접 신청하는 단계와 발굴하는 지원 신청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사업장의 경우 발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합심사 한 번을 통해 선정이 되며 올해부터 사업장 실무자, 관리 책임자에게 각 월 10만 원씩 운영 수당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오늘 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장 담당자분께서는 오늘 담당자분께서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끝난 뒤에 직접 여쭤보시면 바로 응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의 전체 추진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발표를 듣고 계신 사업장들은 집중 육성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집중 육성 컨설팅의 중간 보고는 6월 15일, 최종 보고는 11월 15일입니다. 또한 집중 육성 컨설팅의 경우 이전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연내에 컨설팅과 이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차수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챕터인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세스입니다. 컨설팅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집 단계를 제외하고 첫 번째 컨설팅 프로세스와 두 번째 컨설팅 관리 프로세스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프로세스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세스는 착수, 종합분석, 설계, 이행관리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프로세스는 다음 장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단계입니다. 기업과 담당 컨설턴트와의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는 단계로 기업에서는 요구사항,
기업의 상황, 기대 목표를 컨설턴트에게 전달하며 이때 가용 자원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턴트는 사업관리 절차별 요구 행위를 전달하게 되고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착수 단계에서의 전체적 프로세스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턴트에게 내부 현황이나 이슈를 공유하시게 됩니다. 또한 다음 단계에서 진단 분석이 진행되니 진단 분석 단계에서 컨설턴트와 조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 단계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 인터뷰, 문헌정보 분석 등의 행위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 방식, 대상,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종합 분석에서의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에서는 컨설턴트의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종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설계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컨설턴트에게 문헌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셔야 하고 인터뷰 대상자 섭외, 설문지 배포 등의 조사 협조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 일정 관리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진단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진단 분석을 위한 자료, 인력, 시간, 장소를 제공해 주셔야 하며 또한 핵심 관제 검토 및 의사결정 후 진행되는 중간 보고에 참여하시고 제도 설계 범위 및 방향성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안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분석 단계에서의 현황과 함께 일터혁신의 개념, 외부 정책 및 법률, 컨설턴트의 전문 지식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때 결과물에 대한 공유는 사업 담당자분께서 설명의 개최 혹은 결과 보고서 배포 등을 통해 변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게 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에서의 기업의 역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팀 구성과 제도 설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디자인팀은 팀, 직무, 직급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으신 경우 노조 간부가 반드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자인팀 팀장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디자인팀 팀장은 프로젝트 이해도가 높고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신 직원분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교환에 작성되어 있으므로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의 전체적 프로세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팀을 구성해 주시고 최종 보고에 참여하여야 되며 최종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서 제도 설계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게 됩니다. 다음은 이행관리 단계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 계획안의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컨설팅 외에 교육, 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업 내부의 변화 관리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행관리 단계에서의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에서는 컨설팅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컨설턴트의 이행점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음 장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관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사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컨설턴트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컨설턴트는 그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3개월 내에 이행점검을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확인서의 날인을 받아서 저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관리 단계에서의
안내 및 진행 프로세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행관리에서는 이행계획서,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이행점검 확인서라는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행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는 컨설턴트가 작성하여 저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점검 확인서는 컨설턴트가 작성하여 사업장의 날인을 받으신 후에 저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이행관리 양식들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행계획서 양식입니다. 이행계획서는 컨설팅 완료 시 사업장 관리 책임자가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하며 담당 컨설턴트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행점검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행관리 완료 후 담당 컨설턴트가 작성하며 사업장은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날인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측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사업장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약서의 직인과 동일한 직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날인 행위는 관행적, 행정적 절차가 아닌 이행관리에 대한 컨설턴트의 서비스가 만족하신 경우에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인 컨설팅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젝트 관리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원 정보 구축, 월별 보고, 중간 점검, 프로젝트 평가, 우수 사례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지원 정보 구축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지원 대상 기업 및 실행 주체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협약 체결, 참여자 등록, 지원 기업 정보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협약 체결 시의 내용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양식은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의 지원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내의 내용 중에서 제4조 역할 및 책임 사항이 있습니다.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에 참여하는 지원 사업장과 수행기관은 컨설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약기간 내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료하며 결과의 이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행관리 활동, 홍보 및 홍보 활동, 실태조사 및 조사 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 체결 프로세스입니다. 총괄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수행기관, 기업은 협약서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날인하신 후 한 부씩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보고 단계입니다.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 성과인 기업 내 컨설팅 결과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진척사항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월별 보고는 컨설팅 종료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컨설턴트와 사업장에서는 월 1회 프로젝트 현황을 수행기관에 보고하셔야 되고 수행기관은 기업별 프로젝트를 상시 관리하며 월 1회 노사발전재단에 전체 프로젝트 현황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프로젝트 현황을 전체 접수를 하고 검토하며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월별 보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입니다. 월별 보고서의 경우에는 컨설팅 추진 현황을 먼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추진 현황은 컨설팅 추진 단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데요. 컨설팅 추진 단계는 진단 분석, 설계, 시범 운영, 보완, 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현황에 맞추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범 운영이랑 컨설팅 도입 전 실제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파일럿 시험 기간을 운영하는 단계로 이 시범 운영은 실제로 사업장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경우에만 시범 운영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컨설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컨설팅 추진 현황 내에 체크한 단계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행계획서 및 중간보고 시 수립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마지막에 있는 영역별 컨설팅 미진행 사유 및 보완 계획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월별 보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입니다. 월별 보고서의 경우에는 컨설팅 추진 현황을 먼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추진 현황은 컨설팅 추진 단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월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진척사항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범 운영이랑 컨설팅 도입 전 실제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파일럿 시험 기간을 운영하는 단계로 이 시범 운영은 실제로 사업장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경우에만
다음은 추가 활동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작성하는 란입니다. 추가 활동 유형은 의견 수렴과 내부 학습으로 구분되며 각 활동 유형에 맞는 활동 명칭을 기입하시고 맞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활동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수행 계획서 및 중간 보고 시 수립한 추가 활동 계획에 대해 진행하시지 못한 경우 미진행 사유와 함께 수행기간, 지원기업, 컨설턴트가 조정이 완료된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추가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때 참석자 방명록, 활동 사진, 회의록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참석자 방명록을 제출해 주실 경우 참여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추가 활동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추가 활동은 실행에 대한 증빙 자료 중심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기업별 프로젝트가 지원되는 경우 계획 대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내용이 월별 보고 시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와 기업에서는 관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별 보고 프로세스입니다. 컨설턴트와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컨설팅 실적 및 계획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취합하여 저희 노사발전재단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은 실적 및 계획을 접수하고 이슈 사항에 대해 검토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간점검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분석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영역 변경 및 저해 요인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요인이 발생된 프로젝트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 방안 도출 및 보고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여 사업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정 검토 시 이슈가 존재할 경우 중간 점검을 통해 이슈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슈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능하실 경우 프로젝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이슈가 없으실 경우에는 그대로 설계 단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중간점검 프로세스입니다. 컨설턴트와 기업은 종합분석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기관에서 발송한 URL을 통해 중간점검 설문을 작성하시고 총괄기관은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관리 요인을 도출하여 수행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평가 단계입니다. 컨설팅 종료 후 보고된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수행 평가 설문을 바탕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우수 사례 도출 등 사업 관련된 추가 행위 실행 시 기준 정보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수행 평가와 보고서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행 평가는 디자인팀과 컨설턴트가 저희 노사발전재단에서 발송한 URL 설문을 통해 과정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며 보고서 평가는 제출해 주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는 잘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연속 지원, 우수 사례, 지원 사업 연계 등의 우대사항 기준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컨설팅 완료 7일 이내에 컨설턴트와 디자인팀 전원은 저희 노사발전재단에서 발송한 최종 수행평가 설문을 작성하고 총괄기관은 설문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 관리 단계입니다. 외부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례화를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우수 사례로 선정되실 경우 차년도 컨설팅 우선 지원, 일터혁신 인증제 연계에 대해 우대사항이 될 수 있으며 보도자료, 기획기사, 격월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수 사례 관리에 대한 전체적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협약서에 따라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 사례 홍보에 협조해 주셔야 하며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노사발전재단의 중요한 홍보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꼭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성과관리 단계입니다.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지원기업 대상으로 성과조사 및 사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과관리의 경우 저희 차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해서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 수행 가이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민지 컨설턴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 지금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행사 종료한 후에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